안녕하세요. 다육이 푸꾸아트입니다. 오늘도 장마철 대비 다육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육이 뿌리 없는 경화금을 보여드렸잖아요. 요번에도 금입니다. 요번에도 금인데요. 이게 가을에 심을 때는 아주 멋있는 백금이었습니다. 이게 야루수 백금인데요. 이게 야루수 백금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쪼그라들고 잎들도 다 안쪽으로 쪼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월시아과들은 다 갈변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색이 갈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조금 갈변한 게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갈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올 봄에 분갈이를 안 해줬습니다. 분갈이를 안 해주고 그냥 튼실하니까 가을에 분갈이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월시아과들은 분갈이를 그렇게 자주 안 해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줘도 적당하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키우시거든요. 근데 뭐 문제 있는 것들은 당연히 뭐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흙을 파헤쳐 보기 위해서는 분갈이밖에 없으니까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번 분갈이를 해서 뿌리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안으로 쪼그라들고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라 있는지. 하지만 속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초록색 색 입장이 나옵니다. 그거는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3년 정도 키웠는데요. 이러기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뿌리를 일단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흙을 제거하고 여러분께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제가 뿌리를 제거해서 보여드린다고 했죠. 아우, 이렇습니다. 좀 징그럽죠?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다 마른 상태입니다. 다 말라가지고요. 뿌리에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부패해서 쪼글쪼글합니다. 뿌리가 원래 하원시아과들은 요렇게 돼야지 됩니다. 요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요렇게 돼야지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성장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뿌리가 말라 비틀어졌는지는 저도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경화금도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잖아요. 아예 뿌리가 삭아가지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성장을 못한 겁니다. 그나마 요거 하나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얘 백금의 자식입니다. 이게 자구에서 나온 건데요. 혼자서 이렇게 꿋꿋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갈변을 많이 해서요. 제가 지금 화분 바지로 깔망을 만들어 가지고 깔망으로 화분 그늘막을 만들어서 그 속 안에서 키우기도 하고, 또 거기가 너무 뜨겁다 싶으면은 제 방에다 들여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 색감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백금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야루수입니다. 백금이 아니라.
야루수가 나왔습니다. 가을에 분갈이 할 때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가들 자식은 이렇게 잘 크는데 요렇게 금이 낀 백금은 요렇게 뿌리도 다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금 다육이들이 오래 못 산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색감으로 있는 다육이들은 병이 안 든 다육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육이들은 건강하게 금이 꼈다든지 변이를 했다든지 백금이 꼈다든지 그런 다육이들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왜? 아프지 않는 다육이니까요. 유전자가 변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소위 뭐 금을 종화하지만 희귀성도 있고 색감도 이쁘니까요. 근데 요렇게 빨리 죽거나 아니면 잘 성장을 못하거나 또 키우는 사람이 그 금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금 다육이를 큼지막하게 키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그 요인 중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3년차, 4년차인데 금 종류들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뿌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분갈이를 일단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 중립 마사토하고 그 다음에 다육이 전용 토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어떻게 제거했냐면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실뿌리들 다 제거하고요. 이 속 안에 이렇게 좀 덕지 달라붙어 있던 실뿌리들도 제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투명합니다. 하와이시아카 뿌리들은요. 살색 비슷한 그런 색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뿌리가 싱싱하면은 이 뿌리를 열어보지 이렇게 파헤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뭐 더덕 냄새? 우리가 먹는 더덕 있잖아요. 그런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서. 근데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금방 냄새 또 맡아봤는데 그런 향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려주면 좋겠는데 제가 입장도 몇 개 걷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데 뿌리가 실뿌리라도 좀 나오라고 이런 거를 벗겨내면은 소위 우리가 목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목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도 뿌리가 나오니까 제가 이런 데는 좀 입장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들은 어차피 속 안에 있는 속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거 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만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멍은 파놨고요. 이렇게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꼽아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육이 전용 토는 너무 말라 있어서요. 쓰던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남은 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물을 새로 뿌려준 상태에서 다육이를 심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줬기 때문에 흙 자체가 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사토도 맨 처음에 올 때 습기가 차서 오는 마사토도 있습니다. 또 다 회사마다 틀려요. 근데 저는 지금 넣는 마사토는 말라 있습니다. 제가 마사토를 개봉을 했기 때문에 말라 있는 마사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 때도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사토들은요, 습기가 차 있는 대로 밀봉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용을 해 주셔야지 돼요. 거기에 따라서 물을 얼마 있다가 주느냐, 물을 줘야지 되냐 안 줘야지 되냐, 그런 게 다 결정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야로수 백금도 도로 소품 다육이로 변했습니다. 화분이 크지요. 화분이 여기에 심어져서 왔던 백금 야로수였습니다. 원칙은. 그랬는데 요렇게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 무성하게 잘 자라주면 좋은데 이렇게 새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죽지는 않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다시 아기 다육이가 되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100% 키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기 다육이가 된 백금 야로스를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뿌리를 다 제거하고, 이것도 장마철 때 그냥 놔뒀다면 그 뿌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습기를 머금고 뿌리들이 막 썩었겠죠. 그쵸? 그러면 썩었으면 요 속안에서, 흙 속안에서 썩은 그 속안에서 균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썩어가지고 설키 섞여 있는데 그게 통풍이 돼야 말이죠. 또 흡수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마철 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봄에 해줬다 하더라도, 그저께 해줬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갈이는 따로 계절이 없습니다. 병든 거에 한해서는 계절이 따로 없습니다. 사계절 내내 파헤쳐 봐야지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장을 시키는 분갈이를 할 경우에는 봄하고 가을에 해주는 게 좋죠. 건강한 다육이들은요. 하지만 아픈 다육이들은 사계절 없이 될 수 있으면 장마철에 분갈이 하는 것보단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 분갈이 하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입장들이 좀 되살아나고 있는지 없는지 관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겠죠. 요번에 할 것은요, 보세요. 아유, 창피합니다. 이게 경화금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화금을 가을에 분갈이 할 때는 그런 대로 이뻤습니다. 참 이뻤고, 이 화이트로 된 금이 나왔기 때문에, 변이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게 분갈이를 했는데요. 봄이 지나면서 갈변을 하더니 이렇게 웃자라고 하엽이 막 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감을 돌려놓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썼더니 여기는 지금 다 갈변했죠.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여기는 색깔이 갈색입니다. 근데 여기들은 그래도 연두색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이트 변이가 된 금은 아직도 그냥 화이트 색으로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밑을 보면은 하엽이 엄청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웃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갈이를 해주면서 하엽진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서요, 다시 심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안 좋아진, 정말 적나라 합니다. 안 좋아진 제가 경화금 경화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장마 시기에 그냥 놔두면 안 좋은 게요, 여기에 지금 하엽진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데가 습기가 찹니다. 습기가 차면은요, 여기에서 까기충 벌레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엽져 있는, 이렇게 물이 져서 있는 것, 특히 이런 것들은 빨리 수습을 해줘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거는 하엽이 지면서 웃자랐기 때문에 제가 뿌리까지 다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만 거진 상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뿌리까지 다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다시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흙을 정리하는 동안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금에서 제가 뿌리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전혀 안 하고 이 뿌리 자체가 완전히 바스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거 이렇게 가지고, 예, 정리하다 말고 보여드립니다. 이 뿌리 자체가 가을에 났던 뿌리들도 다 말라가지고 거진 없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뿌리는 없습니다. 뿌리가 나봤자 뭐 여기에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걸로 어떻게 영양분을 빨아 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분갈이 할 때는 그렇게 이뻤던 것들이 요렇게 뿌리도 없이 그냥 버팅긴 겁니다. 입에 물은 주니까요, 입으로도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반 그늘에서 키우기 때문에요, 그렇게 햇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는 않고 죽지는 않은 거죠. 와,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또 다육이 키우면서 이런 모습들 처음 봅니다. 자, 경화금을 심기 위해서 제가 마사토, 중립 마사토 3분의 1가량 넣고요. 그 다음에 다육이 전용 토를 여기에다가 해놨습니다. 화분에다. 그리고 나서 요것들을 지금 자른 것들,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꼽아 주겠습니다. 구멍판 자리에 이렇게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길게 나와 있는 이 잎들은 하엽이 돼서 질 겁니다. 살아남는다 하면은 요 위에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뿌리 없는 다육이를 심다 보면은 그 다육이, 제일 겉 다육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양이 되는 거죠. 속 다육이 잎을 키우기 위해서 겉 다육이 잎에 있는 양분을 빨아 먹고 속 다육이 잎들은 성장을 하고 겉 다육이 잎들은 하엽이 되어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 보았습니다.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정말 더디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월시아과들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뿌리가 엄청나게 느리게 납니다. 하지만 뿌리가 안 났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빠르면 몇 개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월시아과들은 뿌리가 없어도 잘 버팅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화금도 그렇네요. 하월시아과이긴 하지만 제가 하월시아과들 할 때 그런 형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적심을 할 때 보면은 뿌리가 없는데 그 뿌리가 나기까지가 정말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가을서부터 이렇게 자라지 않고 이런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죽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다육이들 같았으면은 펄새 잎이 말라가지고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월시아는 뿌리로만 습기, 물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잎으로도 빨아들인다는 게 여기에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니까 아예 뿌리 자체가 녹아져 가지고 없잖아요. 아까 봤을 때. 그랬는데도 이게 여기에 지금 속안에, 그리고 이 속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이 입장들, 여기 입장들, 이 입장들이 습기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속 입장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더디긴 하지만 거지는 안 컸지요.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계속 하엽이 졌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화분도요. 그 화분은 이거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중품 다육이가 도로 소품이 되고 소품 다육이가 도로 아기 다육이, 어린 다육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면은 기쁘죠. 그리고 공부가 되는 거죠. 나한테. 아, 이렇게 했더니 사는구나 하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는 요렇게 죽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가지고 살려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감도 갖게 되고요. 다육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육이가 그냥 곱게 자라나는 다육이는 각 가정에서 정말 10개의 다육이를 키우고 있다. 근데 곱게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컸다 하는 다육이는 반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 이상은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잎꽂이로 다시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기 다육이가 된 경화금을 보셨습니다. 제가 아기 다육이 3년 먹은 묵은둥이가 아기 다육이 되는 것들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기 다육이가 됐는지는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경화금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치료를 하면서 아기 다육이가 된다는 거를 오늘은 좀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이만 영상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심한 거와 그 다음에
이것도 웃자란 거, 웃자란 것들 적시, 또 웃자라면서 뿌리가 안 난 것들 다시 적시 한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장마철 대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찾아봐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